하고 싶은 것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냥 강제화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내가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회사를 관두기 위해서 절약하고 부업하고 돈 버는 법을 공부합니다. 한때는 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목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 그만큼 행복한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의 첫 글자를 딴 파이어족은 40대 초반까지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돈을 모아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모으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매년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는 얘기가 파이어족 사이에선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미국 파이어족들은 매년 생활비를 4만 달러를 잡고 그 25배인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을 은퇴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이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이용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과도한 노동과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해방을 꿈꾸게 했습니다. 일단 연로만 하더라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노후 설계의 그런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파이어족들에게 잘 알려진 이 자매는 은퇴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던 일의 특성상 감정 노동의 강도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2,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삶은 분명히 나아졌지만 은퇴가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만약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한다면 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은퇴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 되는 거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모으는데 극단적으로 몰입하면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기보단 삶의 주도권을 찾아 행복해지겠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서입니다. 네. 혹시 여기서 본인이 경제적 자유나 파이어족에 좀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자기 방법을 알고 있다 하신 분?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겪어본 거라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사실 아까 여기 나온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네. 일단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8단계가 파이어족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8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현재 보유 자산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지? 내가 지금 현재 대부분 제가 저희 매월 코칭, 투자 코칭 할 때 보면은 내가 거의 뭐 30년, 40년간 처음 이제 내 자산을 정리해 본다라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현재 부동산과 주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급여는 대충 알아요, 특히나. 근데 지출 금액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요새 회사들도 보면 힘든 회사들 보면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전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조금 이제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안 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연봉보다 중요한 거는 그 카후거든요, 카후. 예. 그러니까 카드 후에 내 연봉이 얼마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 카후 연봉 잘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놓쳐요. 그냥 무조건 많이 벌고 싶다. 많이 벌면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지출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은퇴 기간과 은퇴 기한에 필요한 돈을 정리해야 돼요. 예, 은퇴 기한. 내가 예를 들어 뭐 5년 뒤에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연간 저축 목표액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따가 나오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출이 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5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평균 지출이 400만 원 돼요. 가계. 그러니까 두 부부가 400만 원 정도 써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 은퇴 기한에 필요한 돈을 그 파이어족 관련된 책에서는 곱하기 300배라고 얘기해요. 12억인 거예요. 12억. 12억을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12억을 얼마나 어떻게 모을 수 있냐. 거기다가 은퇴 기한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카후가 새우가 아니라 카후가 200이다. 그러면은 나는 1년에 2,400을 모은 사람이고, 예, 그러면은
내가 12억이면은 내가 10년이면은 2억 4천이고, 예,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대신에 지출이 줄어들면은 좀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겠죠. 이건 뒤에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고, 예, 그 다음에 목표액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표액 달성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자동차,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예, 내가 깔고 하는 주택이 많거나, 예, 아니면은 자동차를 내 자산보다 훨씬 더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비를 많이 써서 그렇고, 예, 그리고 이게 되게 놀랬는데 이 미국 책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투자 레벨을 높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돈그릇을 늘리는 거고 외국 말로는 투자 레벨을 높이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독서 강의, 멘토 만나고 실전 경험하는 거. 예, 여기서 멘토는 먼저 파이어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진짜 놀랐는데 함께 절약하면서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들어간대요. 예, 저는 월브가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월브커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요. 예, 사업도 여기 사업하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갈아 넣어야 돼요. 엄청 갈아 넣는 수준이 직장인과 달라요. 예, 직장인의 5배 이상 갈아 넣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장의 숙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돈이 일하게 하는 거는 부동산과 주식이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중에 내가 현재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 8개를 꾸준히 계속 파이어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몇 개 하고 있는지 보고 못하고 있는 거가 뭐지? 그걸 실제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요건 것 3단계. 예, 은퇴 기간과 필요한 돈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6단계. 예, 투자 레벨을 올리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 목표 금액을 정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FU머니를, FU머니 뭔지 아세요? 회사의 가운데 손가락을 딱 올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표를 딱 던지면서 그래 쿨하게 헤어지자 라고 말하는, 예, 그런 순간.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생활비의 25배 아니면은 월 생활비의 300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경제적, 대충 여러분 이 느낌도 안 오면 안 돼요. 이 느낌도 안 온다는 건 여러분 지출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앞 단계에서 지출 관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생활비의 25배예요? 왜? 아까 그 영상도 나오고 노바라님도 얘기하시는데 왜 그래요? 예, 그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의 그 트리니티 대학에서 트리니티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연평균 생활비에 25배의 원금이 있으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연평균 수익률을 8% 낼 수 있고 또한 지출 금액을 4% 이상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 이분이 50년간 파산 확률은 2%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예, 거의 없이 이분은 무조건 노후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연평균 생활비가 4천만 원인데 25배, 그러니까 뭐 10억이 있다. 10억이 있고 내 10억에 8%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4%만 써요. 예, 그러면 이분이 망할 확률은 2%밖에 안 돼요. 그럼 이 8%를 어떻게 내냐? 이 보고서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식 100%일 경우에 4%만 썼을 때, 그러니까 이 주식 100%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S&P 500 같은 거예요. 아니면 WT라고 해서 전 세계 주식이거나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통상 누적 연평균이 복리를 했을 때 7에서 8%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알면은,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은 사실 그 자산 배분 투자가 지금 많이 주식시장이 무너져서 망가졌지만 역사적으로 이거를 5년, 10년,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투자를 너무 짧게 봐요. 짧게 보고 무너지면 되게 멘탈이 나가.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럴 때 더 사거든요. 예, 현재 저는 지금 주식으로도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굉장히 금융 쪽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너지면 더 사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깨지면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갖고 있어요. 예, 저 똑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께 똑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연평 8% 내고 4% 이하 사용 시에 여러분들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파이어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파이어족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보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파이어족들이 은퇴하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그 동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줄 테니까, 그거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억을 모았어요. 예, 그 20억은 실거주 자산 빼고예요. 예, 생활비만 원금 모았으면 이 사람이 8% 수익을 내요. 생활비 4%예요. 원금 20억인 거예요. 8% 수익이면은 1억 6천. 그 다음에 4%면은 8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덜한다 하다가 더 빼지 않고,
계속 근데 여기서 4%씩만 뺐쓰는 걸로 4%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근데 여기에서 수익이 1억 6천이 난 게 아니라 원금이 까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4%만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이 더 나면은 생활비가 더 늘겠죠.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 있겠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났을 때 10년 지나고 나면은 원금이 29억이 되는 거예요. 그 잔액이.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늘었죠, 오히려 늘었죠. 20년 됐을 때 43억. 이게 미국 대학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사실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보면 하수들 있어요, 하수들. 그러니까 투자할 때 하수들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거 목표 달성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욕심은 많은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고 싶은 돈은 몇십억인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종전과 다르지 않아요. 연봉 5천, 연봉 1억짜리 직장인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조금 이제 세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수천 명의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여기 머물러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일부 있어요, 일부.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10%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강의를 지금 1000명이 되면 10%의 사람은 욕심만큼 노력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벌려고 하는 거는 돈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인생에서 내 실력을 이렇게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게 수익이에요. 그 인생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실력을 계속 쌓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수익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 학자가 만나가지고. 근데도 실력을 쌓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운이 좋은 시기 많아요. 이 차이가 운이에요, 운. 이건 실력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학자 먹고도 힘든데 난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떡하지? 근데 내가 그분이 만약 실력을 쌓고 있다면, 독강인 투인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 느낀 거는 결과는 다 따라온다는 거. 근데 진짜 고수는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욕심내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진짜 부자들의 인터뷰, 월급 인터뷰도 보면은 뭔가 그 가끔씩 나오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몇천억대 부자들 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막 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오히려 훨씬 더 큰 가치를 보거든요. 아니면은 좀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생각되는지 고민해보면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연생활비 25배라고 한다고 하면은 월 생활비가 300만 원 써요. 그럼 연생활비 3,600이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9억이고요. 500 쓰고 싶어요. 그럼 15억인 거예요. 그리고 30억 쓰고 싶어요. 1,000만 원인 거예요. 월 생활비가 1,000만 원 쓰고 싶어요. 그럼 30억인 거예요. 거꾸로 맞네, 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이 치료할 대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까 미국의 파이어족들은 보통 연 저축액이 생활비가 70에서 80% 저축해요. 그러면 그 순간들이 되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힘들죠. 근데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9억일 때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구나라고 되는데 이게 제 열반스쿨에서 보여준 복리로 내가 자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훨씬 더 그런 고통의 기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나한테 진짜 필요한 돈이 뭐지? 책 이름이 그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이거든요. 도서관에 빌려보세요. 그 절판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파이어족이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엄청나게 고연봉인데 불행해. 왜냐면 쓰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쌓인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못 쉬고. 요거 잘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여기 제가 그 열반스쿨에 나온 것처럼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이 5%로 수익이 나요. 5% 수익을 내는 뭐 이렇게 뭔가 고금리 뭘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계속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9억을 모으려면요. 만약에 10% 이번에 10% 수익을 난다라고 하면 9억을 모으려면요. 13년 걸려요. 여러분 연평균 복리로 10% 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15억 모으려면은 18년 걸리고요. 30억 모으려면은 25년 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빨리 파이어하고 싶다, 빨리 목표를 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출을 줄이거나 미니멀리스트가 되거나, 두 번째는요,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경제적 자유 얻고 싶어요, 너바나님. 저도 너바나님처럼 40살에 은퇴하고 싶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전자도 전자인데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후자가 훨씬 중요해요. 투자 수익 높이는 거. 전자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 그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 1억 단계, 뭐 3억 단계, 5억 단계 뭘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TVN에서 이게 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못 틀어드리고, 그 TVN 파이어족 트렌드 로드라는 걸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 남자분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 영상 보시면은 아마 제가 말한 미국에서 파이어족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 트렌드라도 이 영상 보면은 되게 이 사람 것도 있고요.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이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 50억까지 어떤 과정을 가는지. 아까 저는 은퇴자산이 예를 들어 그럼 대충 나오겠죠. 내가 그러면 여기서 50억까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돈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리고 50억 달성하는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점을 정하고 그 목표점을 어떻게 달성하지? 라는 관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돈 벌기는요 약간 게임 같습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보면 레벨 있죠. 여러분 사이버머니 되게 많으시죠? 사이버머니 막 조다니고 막 그러죠. 현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실도 되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비슷하냐면, 여러분 게임 레벨 1에서 5가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빨리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과해야 되죠.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도 레벨을 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벨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1000만 원을 먼저 모으셔야 돼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막 직원분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잔소리 하거든요. 돈 좀 모으라고. 투자는 도와주는데 돈을 모으는 거는 내 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막 갈려줘요. 막 상여금 하나 쓰지 말라고. 저희 상여금 주거든요. 영업이익을 나눠줘요. 저희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라서 나눠주면 쓰지 말라고. 쓰지 말고 모으라고 제발. 근데 처음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늘리고 2배씩 늘려가는 거예요. 2배씩. 여기 따라가지고 내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순자산을 알면 레벨이 정해지겠죠.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에는 룰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공략집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없어. 보글보기야 이런 생각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임에 공략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주의 게임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 내가 한 번에 현재 8천만 원인데 월급에서 배워가지고 51억 한 번에 가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이 낮은 레벨의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돼. 직장을 다녀야 돼. 막말로. 맞벌이 해야 돼. 아니 부업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돈을 관리해야 돼. 되게 빡빡하게. 제발 가계부, 뱅크샐러드, 토스 쓰지 마세요. 돈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제발 신용카드 잘라. 그리고 저도 정액으로 써요. 정액으로. 체크카드로. 저도. 제가 리얼하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레벨 10까지 어떻게 뽀개는지를 바로바로 제가 투자를 어떻게 뽀개는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불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여러분 1년만 그러면 2000만 원이죠. 다음 레벨은. 그럼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 직장 2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4천에서 8천 먹는 거 어때요? 조금 1년에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10억 달성이 3년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30억 달성도 3년 걸려요. 100억 달성도 3년 걸려요. 300억 달성도 3년 걸려요. 1000억 달성도 3년 걸려요. 저는 똑같이 걸렸어요. 중요한 건 속도를 낮추면 안 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 미친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1억 있었는데 10억 가는 게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복리로 따지면 20% 이상은 미친 속도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유지하면은 유지하고 이 루틴을 유지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속도를 늦추면은 엄청 이제 이렇게 플럭츄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속도를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알아. 근데 그 속도만 유지하면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면 이 게임을 빨리 뽀개서 좋다는 거예요. 빨리 다음 단계 넘어갈수록. 그리고 여기서 요행바람 뒤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걱정돼서 비트코인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단독 투자를 하셔야 단독 투자를. 그러니까 밑에가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밑에가 내가 불안해서 모르겠다. 부동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면 매물문의 하든지 정 모르겠으면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가끔 많은 분들이 돈을 욕심부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데 욕심 부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복리로 몸값을 높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투자나 장사를 하셔야 돼. 투자나 장사를. 요새 부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보내드려요. 그 월부도 그래도 사업하면서 제가 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꽤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어요, 월부가. 근데 투자를 하세요. 투자가 훨씬 편해요. 투자가 시스템 만들기 훨씬 편해요. 사실은. 사업은 거의 진짜 거의 5천억 넘을 때까지는 시스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투자는 훨씬 쉬워요. 투자는.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 되면은 돈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억 언저리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행복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해져요. 근데 그 전 단계에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부자들 많이 연구했고, 제가 사실 예전에 팟캐스트 MC 제가 계속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물어봤어요. 100억, 많은 분들 물어와서 어떻게 하셨냐, 뭐 어떠냐. 그 팟캐스트가 다 쌓여있어요. 저는 직접 그걸 방송에서 투자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분은 사업이고, 어떤 분은 주식이고, 어떤 분은 부동산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레벨에서는 머니게임에 룰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걸 안 하고 내가 돈만 벌려고 하면은 거기서 좀 큰일 나요. 두 번째는 통장을 나누셔야 돼요. 통장을. 저는 수입하고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통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통장을 나눕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 통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 통장을 가지셔야 돼요. 행복 통장. 수입의 5%, 상여금은 10%. 저희 직원들한테 제 강요해요. 권하는 거예요. 상여금 나오면은 막 백 사지 말고 그런 거 대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전 동의하지 않은 거가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부자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거가 정해져요. 그리고 사실 이 돈그릇이 넓어지면서 사람이 마인드가 엄청나게 많이 단련돼요. 훨씬 더. 그래서 없을 때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진짜. 돈 때문에 괴로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돈 때문에 그 밑에 단계에서 20억까지는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아예 0이에요, 아예. 욕심만 안 부리면. 그 다음에 종잣돈 모으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때가 제일 많이 싸워요, 레벨 5까지. 이때가 치열하게 팍 터지게 싸워.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안 그래요. 신용카드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부의 추월차선을 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추월차선. 그러니까 저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모토로 돌아간다 이런 거 없어. 솔직히 그 작가보다 제가 자산이 더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업도 꽤 꾸렸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내가 내 몸값을 계속 올리는 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른 길은. 그리고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하셔고요. 꼭 뭐 월부 방식의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경매나 주식이나 뭐 어떤 거든지 전문가의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과정을 넣으면 돼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저도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불안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막 삽질을 계속 하는데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보물이 안 나오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성공했고 월부 구성원들도 다 저희 튜터들, 멘토들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끝에 제가 있고 그 앞에 뒤에 너나이님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존버하셔야 돼요. 킵고이. 될 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 돼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고, 이때가 제일 힘들고. 애기들 같아요, 애기들 100일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새돌 때까지가 좀 힘들고. 7살 넘어가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더라고요. 친구는 아니고 동생 같더라고요, 약간. 저 애가 이제 10살, 둘째가 10살인데, 약간, 이때 되면 좀 편해져요, 훨씬 더. 10억 넘어가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마음이 회사도 놀러 다니는 것 같고, 잔소리도,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전에는 막 되게 부들부들 막 그랬었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되게 잘 정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아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가 레버리지라는 책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이 4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이게 다 중요해요, 다. 이거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억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 조절하시고 욕심 진짜 욕심 조절 안 하면은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욕심 부리다가 한 방에 훅 가요. 그러니까 몇 백째 몇 천째만 하다가 한 방에 까는 분도 있죠. 욕심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월급 강의 때 배우니까 오늘은 추회차선 여러분들이 타야 될 부의 추월차선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로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의 성공 방정식이 여러분의 독이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4천만 원까지는 저축이나 절약 회사에서 몸값 올리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몸값 올려가지고 보니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봉 4억 5억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에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어, 내 선배가 보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바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억 3억 10억 구간에서 또 전환해야 돼요. 30억 100억 300억 저는 이제 그 이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 말하는 자산은 진짜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괜히 자본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있어서 시기한 사람이 많은데 일단 그냥 많다, 여러분보다 많다. 그 얘기를 왜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돈을 안 벌어보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와요. 전문가가 어떻다는 그 돈 벌어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장 전망 로또예요, 로또? 토토인가?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벌어보고 나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 금액이 10억 30억 아니다. 그럼 여기 경영자가 많고요. 임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많아요. 변호사는. 자영업, 은퇴생활자, 회사원도 있어요. 자산가, 주부, 공무원 이렇게 있고요. 30억 넘어가는 순간에는 기업 경영인, 임원,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자영업, 은퇴생활자, 회사원도 2.9%가 있긴 있네요. 자산가. 50억 넘어간 거에는 회사원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원들도 여러 가지로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 안에서 뭔가 했겠죠. 부동산 주식이든, 스톡옵션 받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부의 추월차선 뭐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여러분 지금 의사, 변호사 지금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영업. 자영업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또 가능해요. 그 다음이 투자자가 투자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좀 두려운 게 약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리스크 이런 게 좀 어렵죠. 그 리스크 관리를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지는 보폭을 줄이고 올라가는 걸 투자하는 거, 그걸 배우는 게 투자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부의 추월차선 타고 있나? 그거를 주변 동료를 보면 돼요. 나랑 일주일에 자주 얘기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나? 있으면은 내가 앞에 선배가 팀장이나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회사에서 스톡옵션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봉이 높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게 아니다.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어쩌면 인도일지도 모르겠는데 세행차선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일하는 거고요. 처음에 레벨 1, 2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4에서 8에서는 자본이 일해야 돼요. 아니 또 다른 사람 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투자 전문가나 장사 전문가가 돼요. 이 10억 이하의 레벨에서는. 이걸 정말 치열하게 해야 돼요. 둘 다 답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저는 둘 다 사실 이건 넘었거든요. 월보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10억에서 100억까지는. 그리고 시스템이 일하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레버리지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장들을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사장들 거의 잠 못 자요. 저도 거의 주 7일이에요 지금. 저 지금 내일 쓰러져도 괜찮을 판이에요 지금. 이 다 지금 헐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의 잠을 못 자요. 거의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 레벨에 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안 그러면 일상이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안에서가 제일 돈 버는 사람은 투자자인 거예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그잖아요. VC들이나 이런, 물론 VC들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쨌든 거기 1,000만 원 아니면 1억 넣어놓고 막 어쨌든 물론 조언해주지만 달리는 사람이 제일 하드하죠 뭐. 자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되게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투자자, 임대인,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 돈이 들어오나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보드 셰퍼의 돈, 이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나와요. 당신이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현재 인지를 해야 돼. 내 메타인지를 돌려 일단 돈 버는 기계인가? 기계를 소유하는 사람인가? 돈 버는 기계가 없다면 당신은 경제 자유를 이룰 수 없고 평생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기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동소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세요? 그 캐시플로우라고 그 로봇 기호사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마블이랑 비슷해요. 브루마블. 예, 인생 브루마블 비슷한데 그 브루마블도 보면 여러분들 한 번 돌면 급여 받죠. 그럼 거기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급여를 계속 모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땅이랑 건물을 올린 사람이에요? 네, 땅이랑 건물을 올린 사람. 물론 거기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이제 파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자본주의에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되게 잔인해요. 이 게임은 이 앞에 가운데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예요. 내가 월급보다 자산이 더 많지 않으면요 여기를 못 나와요. 네,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못 나와.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게임이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온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펼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보다 밖에가 훨씬 더 큰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답이 나올까 내가 여기서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 궤도의 변화가?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면 알파 투자와 베타 투자를 아셔야 돼요. 네, 알파 투자는 뭐냐면 연수익률 10% 이상 나온 투자가 알파 투자예요. 연수익률 10%. 네, 여러분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종잣돈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모을 수 있죠. 그 종잣돈 3천만 원 정도 모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연 20% 정도로 그래도 모으면은 그래도 한 10년 지나면 10억은 벌 수 있어요. 저는 월급에서 10억 버는 건 너무 당연해요, 10년 뒤에. 너무 당연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5%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도 4억 5천 정도인 거예요. 3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자산이 올라가면서 연 3천만 원 돼야지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최근에 이제 투자한 사례들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수도권은 좀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지방은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 모아야 투자할 수 있다. 매년 한 번씩. 그거에서 그리고 내가 가급적이면 바짝 모으더라도 모아야 된다. 정 안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종잣돈이 있거나 종잣돈이 막 되게 많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연 모으는 금액이 있거나 예를 들어 종잣돈 한 2억 있어요. 나는 1,000억 원밖에 못 모아. 그럼 이거 합쳐가지고 4천만 원씩 해가지고 뭐 5개 하든지 계속해서 내가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연 10% 이상 수익 난 알파 투자를. 여러분 연 10% 복리로 낼 수 있는 알파 투자 알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월부에서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월부에서 부동산으로. 10% 이상 수익이 크고요, 리스크가 높고요, 난이도가 높죠. 여러분 일반 스쿨에서 연 20% 수익 나는 거 대충 보여드렸죠? 그거예요, 그거. 소극적 투자는 베타 투자예요. 수익이 낮은 대신 리스크가 낮아요. 연한 지금 현재 따지면 뭐 은행이거나 아니면 아까 자산매매 투자를 꾸준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연수익률 20% 나오는 거가 처음에는 굉장히 갈아 넣어야 돼요. 나중에는 괜찮은데 월급식 투자가 처음에 갈아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만약에 돈이 막 20억 있어요. 근데 은행에만 넣으면 돼요. 사실 저도 아까 말한 100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타 투자로.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알파 투자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파 투자는 딱 세 가지예요. 부동산 시작 투자하는 거.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 주식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사. 제가 월부 팟캐스트랑 유튜브 하면서 되게 많은 분을 모셨는데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 세 가지더라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연 20% 낼 수 있는 거, 앞으로 낼 거 말고 내고 있는 거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총없이 자본주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부의 초월차선을 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뭐 몇십억만 목표만 찍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먼 길이에요. 예. 아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저는 자영업자 전문직인데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월부에서 그냥 똘똘한 그냥 네마반 같은 거 강의 들으시고 네마반 하고 뭐 서투기나 지투기 들으시고 매일문의 하세요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똘똘한 주택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 사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그 뭐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하시면은 연에서 한 7에서 8% 정도 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되게 단기간만 따지는 거는 거지 길게 따지면은 미국에서 실제로 파이어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그러겠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나 다 죽으면은 S&P 500에 다느라고. 예. 왜냐면 그 긴 시장에서 미국을 믿으니까 사실은. 예. 똑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기계는 저는 수동소득을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소득을 받던지 내가 나중에 회사를 오토로 돌리면서 두 번째는 주식 간접 투자해가지고 아까 자산 배분 투자를 하든지 예. 세 번째는 부동산 월세를 받던지 저는 전세금도 사실은 수동소득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지금 5%씩 올려받으시면서 그걸로 생활비 쓰시거든요. 예. 생각보다 쓸만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산 배분 투자 연구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되게 쉽거든요. 좀만 공부하면 돼요. 예, 좀만 책 보고 강의 듣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조금 낮죠. 예, 5에서 한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월부 가치 투자 이건 조금 더 수익. 근데 이거는 사실 한번 처음에 쌓는 건 좀 어려운데 한번 쌓아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예, 왜냐면 뭐 저도 그렇고 나인님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막 계약을 뭐 10몇 개씩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5%씩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뭐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금액이 꽤 작지 않죠.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남은 맛에 나온 거. 예, 남은 맛에 나온 거. 이렇게. 예, 남은 맛에 나온 거. 지금은 조금 투자금이 들어가지고 5천만 원 들 거고요. 예. 근데 나중에는 아마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가 돼야지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 지금 물어보니까 한 4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월부학교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 들고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 좋은 거가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가 전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2천만 원, 예를 들어 5천만 원 모았는데 2천만 원 전세금이 올려받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되게 조금 훨씬 더 빡빡한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3년이 투자자한테 제일 힘들어요. 투자도 모르지, 공부할 것도 많지, 인보 써도 비교평가 절대 안 되지, 인보도 안 써지지, PPT도 모르지. 예, 처음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돈을 생짜로 다 모아야 된다는 거. 투자금을. 그러니까 제일 그지같이 한다는 거. 좀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쌓이잖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편하고.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저는 겪어봤잖아요. 지금 2단계 오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단계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모으잖아요. 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월급 다 쓰고 사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게 신기한 게 아끼려면 되게 없어. 예. 근데 다 쓰고 살려면 쓸만해. 쓸만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스노우볼처럼 처음에 굴리기 되게 어려워요. 한번 굴려놓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건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월급 투자 다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전략인데 저는 이제 집을 한 채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이게 왜 이렇게 파냐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가 1년에 산정이 되거든요. 1년마다. 이렇게 팔면은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파는 건데 실제로 많이 오른 건 10억 정도 올랐고요. 예, 제 적게 오른 게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팔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예. 그게 너바나님 옛날 시기니까 그렇지. 너바님 때는 주택에서 살 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다시 다 바꿔야 될 겁니다. 다시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즉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걸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전에 할 때 너바나님 그 예전에 강의들 다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양도세랑 종부세 어떻게 해요라고 했는데 다 바뀌었고 다 바뀔 거라고 했거든요. 예.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그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나왔던 그 주주총회에서 약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어떤 학생이 되게 귀엽게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주식 하나 찍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되게 귀엽게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어디 투자라고 했을까요? 가치주? 성장주? 예. 너 자신에 투자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네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은 너는 사실 이미 경제적 자유라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의 투자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근데 너 자신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의사분들 연봉 높았죠. 네, 그분들 투자한 거예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되게 유니크한 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네, 진료하는 능력이나 수술하는 능력. 수련 기간은 사실 거의 고등학교 때 거의 1등만 한 거예요. 요새는 초등학교 때 시작하죠. 초중고, 대학교,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까지 거의 10년. 초중까지 더 길겠죠. 네, 그다음에 의대 병원에서 실제로 임상이나 실습을 한 거고요. 변호사는 필요한 능력이 법적 지식 능력, 소송 능력 10년. 로스쿨 로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의사 저희 월부에서도 보면은 튜터나 이제 이렇게 에이스 분들 중에도 또 이제 전문직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투자하겠어요? 거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는 되게 쉽게 꽁으로 먹으려고 해. 여러분들이 아까 말처럼 5천만 원이라고 와 좋아요 막 그러는데 막말로 저도 제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대학 갔어요.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고 대학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애 다녔어요. 처음 받았던 연봉이 168, 그러니까 월급 168만 원이에요. 내가 10년을 노력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6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이 쉽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진 않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다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투자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년 공부하는 거를 너무 아깝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 변호사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투자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아까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내가 앞으로 10억 벌 수 있는 일, 30억 벌 수 있는 일이지. 사실은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인풋을 넣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판기인데 1,000원짜리예요. 예를 들어 사이다가 내가 500원 넣었어요. 사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고 막 때리고 어때요? 다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고까지 이제 1년 하고 막 지금 저는 10몇 년째 지금 저는 죽기 살기로 안 해요. 죽을 각오로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바닥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 투자들은요. 그래요. 이 전문가들은 아까 전 노력이나 경험이나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 계단식으로 올라 계단식으로 이 성장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단계에선 거의 없어요 성장이, 그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에서 좀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죠. 제가 똑같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 1억이 되는 거 3억, 뭐 10억, 30억, 100억 똑같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순간은 70억을 버는 거고 30억, 100억과는. 어떤 순간은 1억에서 3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도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가 아까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안에서도 기회가 많이 보여요. 사실은. 이 알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두성 투자자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책과 강의는 되게 좋은 거는 선배들의 경험을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가장 싼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만나려고 만나 주겠어요. 거의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짜가 많지 않았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강의 관련된 비용이나 만나는 비용으로 1억 못 뺐었거든요. 일단 거의 절반은 진짜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 각자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야 그래도 열심히 해줄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월부가 진짜 희한한 곳이지. 그 임장하셔야 돼요. 임장 앞마당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벌 수 있는데 앞마당 50개가 막 앞으로 3개 4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앞마당을 3개 4개 때가 제일 모를 때예요. 10개 넘어가서 또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해도 안 되니까. 수영이랑 비슷해요. 수영도 영어 귀 뚫는 거 그렇잖아요. 처음에 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딱 뻥 하고 뚫리잖아요. 저평가 어느 순간 뻥 하고 보여요. 근데 그거를 안 넣으면 아까 이제 900원만 넣었어. 그럼 가장 안타까운 거지. 왜냐면 저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너무 많은 제자들을 봤고 그 친구들 계속 피드백을 줬고 있기 때문에 실전 수사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벽은 절대 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끌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투자 코칭 이런 매몰문이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디 투자해야 되냐고. 지금 투자하면 되냐고. 네, 제가 면접 자리에서 막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돼요. 왜냐면 투자의 성패는 투자처가 아니에요.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찍어줬겠어요. 저는. 제가 왜 안 찍어주냐면 찍어주면 팔아요. 안 오르니까 팔고. 근데 그런 게 막 지금 5억씩 올랐는데 팔고. 그러니까 내가 매도 타이밍도 못 잡고요. 돈그릇이 없으니까 내가 잘 투자해놓고도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은.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세요. 왜냐면 실력은요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께 왜 이렇게 아껴서 나눠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아니잖아 지금. 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